오늘 새벽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5원이 오른 달러당 1,55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한 때 1,561.5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환시장을 뒤흔든 건 이란 전쟁과 고유가 부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뒤엎은 미국의 고용 훈풍이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2배 많은 17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충격을 더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미국 경기 호조를 증명하면서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부담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hat has taken the chances of another Fed cut off the table for 2026. That hits long duration, most exciting speculative stocks the most. Tech names come to mind. 그동안 빚을 내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우려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무너지면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4.18% 급락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3% 내려앉았고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13.2%, 엔비디아도 6.2%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 달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 달러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증시와 금융시장에도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증시 폭락 여파가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이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백운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 환율은 오르고 그리고 증시는 하락하며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미국 증시, 특히 반도체 종목들에선 거의 투매에 가까운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이죠. 이 며칠은 기업 실적 같은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수급의 방향이 쏠리는 시장이라 변동성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인 외국인들의 이탈 규모가 커지면서 환율 고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도 주말 동안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반도체도 호황이고 무역 수지도 최대인데 왜 유독 원화만 이렇게 약세인 건가요? 통상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데 최근엔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는 269억 5천만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4조 7천억 원, 약 300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단순 계산이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규모가 이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웃도는 겁니다.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비중을 줄일 필요성이 커지다 보니 유독 매도가 몰렸고 이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가 자꾸 늦어지는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잇따라 메시지를 내고는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쏠림에는 즉시 조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곤 있는데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고에서 환율 방어에 쓰인 게 9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 전체 보유고 4,200억 달러에 비하면 이 본격적인 시장 개입이라기보단 미세 조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른데요. 이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있는데 고환율까지 겹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본이 최근 시장에서 직접 엔화를 사들이는 식의 개입에 나섰는데 이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보고 있어서 국가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를 환율 방어에 쏟아붓는 게 맞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 폭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만 2천조 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61원을 넘어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충격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비중이 큰 우리 증시가 내일 검은 월요일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 후반에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 그게 이제 향후 우리 주식시장의 단기, 중기 방향성을 예측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한 달 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한 28조 31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합하면 3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증시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로 이어지고 이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B2의 증가 자체가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조정이 됐을 때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급 등의 일부 투기적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물가지표와 스페이스X 상장, 환율 흐름이 이번 주 핵심 변수라며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